화제가 된 사건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뉴브 사탐 시간입니다. 자, 국내 최대 게임 업체죠. 넥슨이 이른바 뽑기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들이 집단 분쟁 조정에 나섰었습니다. 자, 그 결과 넥슨이 이용자 80만 명에게 총 219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집단 분쟁 조정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관련 내용 김성건 변호사 또 SBS 신정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신정원 기자. 저는 게임을 사실 잘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이 대체 확률형 아이템, 이 넥슨이 조작했다는 건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이 영상 나올 때 앵커가 메이플 스토리 아니야라고 했을 때 제가 웃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저희 세대한테는 국민 게임이라고 할 정도로 누구나 다 했던 안 한 거예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했던 게임이고요. 어떤 게임이에요? 캐릭터를 선택을 해서 네. 마법사나 도적 등등 직업을 선택해서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건데 이때 이제 캐릭터를 살 때 네. 아이템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 그 아이템을 사서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아이템을 만약에 쓴다면 그 캐릭터가 뭐 공격력이 나아진다든지 방어력이 강해진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스킬을 획득을 하게 되는데 근데 넥슨에서 이 아이템을 뽑을 때 사서 하는 것에 이제 뽑기식으로 확률형으로 게임을 접목을 한 약간 겁니다. 긁는 복권처럼 꽝이 그렇죠. 나올 때도 있고 네, 뭐 맞습니다. 이 뭐 한 100만 원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런 건가요? 네네. 근데 그런 확률이 사실은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되어 있고 네. 당첨이 그리고 또 어떤 규칙이 변동이 되어야 되지 않는데 이 넥슨이 그 확률을 이제 알게 모르게 좀 조작을 했던 그런 정황들이 드러났던 거고요. 그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큐브라고 불렀는데 네. 큐브는 개당 1,200원이나 2,200원 정도 꼴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게임을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수억 원도 이 큐브를 사는데 구매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큐브 누적 매출이 사실 이제 넥슨에서 5,500억 원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단으로 사실 작용이 됐던 건데 이 부분에서 조작이 있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네, 저 김성건 변호사님. 일단 이용자들이 아무리 확률형 게임이라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긁는 복권 100장을 샀는데 다 긁었는데 하나도 안 나왔다. 그럼 이 뭐야 이거?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자, 넥슨 쪽은 조작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결국 조사를 해봤더니 조작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의혹 제기가 있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억을 넘는 수억 원의 금액을 쓴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만큼 구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계적으로 얼마나 유의미한 확률로 나오는지를 사실은 검증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것이 상당 부분 뒷받침되면서 결국 조사 결과 공식적으로 공지한 내용과 상당히 다른 어떤 경우에는 뭐 0.001% 사실상 거의 나오기가 힘든 내용들로 이제 구성했다는 것들이 밝혀졌고요. 결국은 소비자들을 기만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다는 것들이 밝혀졌다. 이런 조작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확률 조작 사실로 드러나자 이용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자, 피해자들 중에는 해당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많게 수억 원을 쓴 경우도 있었는데 넥슨을 상대로 처음 소송에 나섰던 한 피해자의 얘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그 큐브를 진짜 몇만 개 돌린 분도 있어서 그분들 사이에서는 약간 이 퍼센트가 조작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추리하신 분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넥슨 측에 뭐 확률에 변동한 바가 있느냐 했는데 전에 그 간담회라는 유저의 만남의 장에서 변동 확률은 결코 없었다. 이렇게 말해놓고 변동이 있었게 밝혀진 거죠. 예, 그래서 완전히 그 넥슨 측이 사기를 쳤다는 그 행위 자체에도 유저들이 분노했었고, 예, 넥슨이 대놓고 유저들에게 거짓말을 했었다는 점에서도 두 개가 또 별개의 분노죠. 네, 자, 신 기자. 네. 결국 5천 명 넘는 피해자들이 모여서 분쟁 조정을 신청을 했는데 어제 결과가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이 구매했던 큐브 아이템 종류에 따라서 뭐 3.1%, 6.5% 정도를 이제 환급받을 수 있게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넥슨도 이걸 수락을 했고요. 네. 전체 피해자에게 보상하라는 권고도 받아들였습니다. 신청인들의 큐브 사용이 확인된 기간이 2019년 3월 1일부터 2년 정도인데 그때 이제 이용자 전체 80만 명에게 보상금
219억 원 상당이 지급될 걸로 보이고요. 이걸 단순히 나누면 1인당 27,000원 정도인데 구매한 정도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많이 돈을 썼다면 수천만 원에도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7년에 이런 집단 분쟁 조정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가장 큰 규모의 보상액이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같이 피해를 입은 모든 소비자에게 같이 보상이 이뤄지는 것도 첫 차례라고 합니다. 네, 저 김성은 변호사님. 그런데 이 확률형 아이템을 넥슨이 판매하기 시작한 게 2010년이라는데 왜 2019년부터 구매한 아이템에 대해서만 보상이 나가는 거죠? 네, 일단은 구체적으로 이제 2019년 이전 거를 특별하게 배제한 이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공정위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은 일단은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것이 2019년 3월 1일부터 이제 최근에 5년 동안의 위반 행위가 확인이 됐고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분쟁 조정 신청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고려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보통 이제 상사적인 일반적인 기간을 5년 정도로 시효를 봅니다. 물론 불법 행위 같은 게 좀 다르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결국 위반 행위가 확인된 기간과 분쟁 조정 신청의 내용 등을 바탕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네. 다만 앞으로 그러면 2019년 예를 들어서 2월 달 이런 식으로 구매한 사람들은 아예 배제가 되는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분쟁 조정 신청의 특성상 조정 제도이기 때문에 이 조정을 양쪽 다 수락한 경우에만 재판상 화해로서의 효력이 있고요. 이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쪽, 즉 사측이 아니라 지금 소비자들 중에서 문제 제기하고 수락하지 않은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신정은 기자. 이번 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네,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늘 넥슨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고요. 연말까지 이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현금 환급이 가능한 이른바 사이버머니 같은 넥슨 캐시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집단 분쟁 조정 결과 넥슨은 사상 최대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는데 이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이례적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분쟁 조정 성격상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양 당사자가 수락을 해야 되는데 회사 측에서의 그 분쟁 조정을 이제 분쟁 조정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비자 측면에서도 이제 다수의 소비자들이 수락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게 실제로 사례가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면이 있습니다. 네, 자 김성현 변호사님, 일단 저도 공정거래위원회 출입해봐서 아는데 기업한테 이제 과징금이나 배상을 물릴 경우에 이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별로 없고 웬만하면 행정소송이나 가서 이렇게 자꾸 다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넥슨이 200억 넘는 배상금을 선뜻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한 문장으로 답변드리면 그만큼 게임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은 그동안에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고 첫 번째 사례라는 거는 그만큼 그동안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기업들이 특히나 소비자 피해에 대해 가지고는 무관심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그동안의 공정거래법의 적용들은 늘 수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즉 정부가 어떤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하는 거거든요. 근데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담합 행위를 하게 되면 분명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적 배상이라고 합니다. 네. 즉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입증하고 하는 소송하는데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서 실제로는 잘 못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굉장히 흥미롭게도 공정위 처분이 이루어지자마자 소비자원에서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이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을 했고요. 네. 분쟁 조정 절차에서도 양 당사자가 오케이를 안 하면은 안 받아들여지는데 아무래도 게임 업계의 특성상 이제 소비자들이 지금 뭐 5,700명이 넘게 참여했다는 건 굉장히 네. 분노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면을 받을 경우에는 경영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여전히 이제 피해자들은 이 피해 규모에 비해서 실제로 배상액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인 분쟁이 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 게임 업체가 넥슨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번 조정 결과에 대해서 다른 게임 업체도 주목을 하고 있을 텐데 자, 다른 게임 업체들의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형 확률형 아이템 자체가 매출의 한 75% 이상을 차지한 게 대부분 게임 업계에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큰 회사가 벌어졌던 이들이 사실상 다른 회사들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쟁
논쟁 자체는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된 논쟁입니다. 네. 이거를 법으로 어떻게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한다. 아니 그러면은 게임 산업이 위축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까지의 잠정적 결론이 뭐였냐면은 자율 규제를 하겠다. 좀 명확하게 공개를 하고 그 공개한 사실을 위반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신뢰도가 무너졌다는 걸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회사에 대한 처분뿐만 아니라 배상 그리고 이분과 관련된 강력한 규제가 더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 신정은 기자, 추가적인 피해도 생길 수 있는데, 자 정치권에서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요? 네, 사실 이번 넥슨 사례를 계기로 이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건 올해 3월부터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좀 더 규제를 좀 강화하자라는 움직임은 분명히 정치권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입니다. 네. 그 내용을 두 가지 골자가 있는데, 하나는 이 확률 아이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지금까지는 넥슨 사례처럼 이 소비자가 직접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이걸 입증해냈어야 됐는데,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걸 게임사, 제작사 측에서 입증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일단 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소비자한테 손해를 끼쳤다면 제작사가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그 문체위 법안 심사위에서는 계류가 됐습니다. 근데 네. 이게 반대 취지로 계류가 된 게 아니라 좀 더 보완하고 다른 것들과 좀 병합해서 좀 제대로 좀 해보자라는 취지로 좀 보완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게 이제 게임 업체들 입장에서는 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소송이 더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해외의 기업들 상대로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역차별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죠. 넥슨의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 스토리는 2010년부터 게임 캐릭터의 능력을 키워주는 확률형 아이템을 팔아왔습니다. 더 강한 캐릭터를 갖기 위해 일부 유저들은 큰 돈을 쓰며 구매하기까지 했는데, 일종의 뽑기와 같아 효능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고 트럭 시위로까지 번졌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선호 아이템의 확률을 떨어뜨리거나 사실상 0에 수렴하도록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어 오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피해자들에게 넥슨 캐시로 보상하라는 집단 분쟁 조정 결과를 내렸습니다. 우선 집단 분쟁 조정에 참여한 아이템 구매자 5,674명을 대상으로 11억 원 상당의 보상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인 레드큐브와 블랙큐브의 사용액의 각각 3.1%와 6.6%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넥슨 캐시로 지급받게 됩니다. 분쟁 조정위는 넥슨이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보상의 필요성, 또 신뢰 회복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지청인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2021년 5월 넥슨이 자체적으로 보상한 금액의 70%는 공제하도록 해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장려하도록 했습니다. 넥슨 측은 권고안을 성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는 2007년 소비자 집단 분쟁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분쟁 해결 사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보상 지급 대상이 메이플 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로 확대될 경우 총 보상액은 217억 원 수준으로 훨씬 많아질 수 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기 많은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 이용자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게임 운영사 넥슨이 아이템 확률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최근 민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집단 분쟁 조정까지 신청한 겁니다. 이 모인 인원만 5,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인원 기준의 100배가 넘을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에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넥슨이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에서 판매되는 한 뽑기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정위는 넥슨이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떨어뜨린 데다 아예 확률을 0으로 만들고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기존과 동일하다며 거짓 공지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이고자 하는 유저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돈으로 살 수 있는 결정적 한방으로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를 도입하고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확률 구조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용자의 확률 관련 문의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자들이 모험을 하며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답변하거나 이에 분노한 게임 이용자들의 움직임은 이어졌습니다. 최근 717명의 이용자가 모여 넥슨 코리아를 상대로 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과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용자 5,826명이 소비자원의 집단 분쟁 조정 신청에 나선 겁니다. 집단 분쟁 조정은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 수가 50명 이상일 때 시작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신청 기준의 100배 넘는 인원이 모인 겁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피해를 본 게임 이용자들이 개별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집단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이 조정이 불발되면 소송 대리 변호사를 통해 집단 소송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뉴블더 전연남이었습니다.